오늘은 왜 내장 지방이 진짜 문제인지, 그리고 인류가 이 골치 아픈 지방 덩어리를 잡으려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니, 살 빼는 약도 넘치고 지방 흡입도 있고 냉동 지방 분해도 있는데 왜 내장 지방은 아직도 못 잡냐고. 이게 그냥 뱃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방에는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피부 아래에 있는 피하 지방, 그리고 하나는 배 안쪽 장기에 삭혀 있는 내장 지방. 이 둘은 그냥 위치만 다른 게 아닙니다. 몸에 끼치는 영향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피하 지방은 그냥 에너지 창고에 가까워요. 근데 내장 지방은 그게 아닙니다. 내장 지방은 문맥순환이라는 경로를 통해 간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지방산이랑 염증 물질이 간으로 직행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 대사증후군이에요. 그러니까 내장 지방이 많다는 건 단순히 배가 좀 나왔네 이 정도가 아니라 몸 안에서 염증 공장이 24시간 동안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놈을 빼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피하 지방은 눈에 보이죠? 손으로 잡히죠? 지방 흡입도 가능하죠. 근데 내장 지방은 배 안쪽, 장기 사이, 복막 안쪽에 빽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반을 잘못 넣었다가는 장 천공, 뇌출혈, 복막염, 바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흡입, 내장 지방엔 애초에 못 쓰는 방법입니다. 이 지점에서 과학자들이 본격적으로 달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첫 번째 전략은 우회입니다. 직접 못 가면 몸이 스스로 내장 지방을 쓰게 만들자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게 CBL514와 GLP-1 계열 약물을 같이 쓰는 방식입니다. CBL514 지방세포를 그냥 터트리는 약이 아니에요. 세포를 자멸사, 그러니까 스스로 깔끔하게 죽게 만드는 약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세포가 터지면 내용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염증이 확 올라가요. 그런데 자멸사는 조용히 사라집니다. 주변 조직 손상이 훨씬 적어요. 근데 이 약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내장 지방에 직접 주사할 수가 없어요. 복강안으로 찌르는 순간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피하 지방 쪽에만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질문이 나오죠. 아니, 내장 지방 못 찌르는데 그럼 어떻게 잡냐? 여기서 GLP-1이 붙는 겁니다. 원리는 단순해요. 피하 지방 창고를 먼저 줄여버립니다. 그리고 GLP-1이나 GLP-1과 GIP 약물로 전신에 지질 분해 신호를 강하게 때립니다. 그러면 몸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쉽게 꺼냈을 피하 지방 창고가 줄어들었어요. 그럼 어디서 가져다 쓰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피하 지방 창고를 비워버리니까 몸이 이제 갖다 쓸 게 내장 지방밖에 없네 하고 그쪽을 먼저 태우는 겁니다. 말만 그럴듯한 게 아니냐고요? 동물 모델에선 결과가 꽤 강했습니다. 약을 끊은 뒤 요요도 절반 이하 수준으로 눌렀습니다. 왜냐? GLP-1 단독은 지방세포의 크기만 줄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CBL514는 세포수 자체를 줄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찔 기반 자체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향입니다. 직접 못 찌르면 몸이 스스로 내장 지방을 끌어다 쓰게 만들어라. 두 번째 전략은 정면 돌파입니다. 우회하지 말고 그냥 내장 지방을 직접 찾아가게 만들면 안 되나? 이게 나노의학의 끈이에요. 여기서 첫 번째로 나온 PG3 같은 양이온성 나노 물질입니다. 내장 지방 치료의 근본 문제는 이거예요. 내장 지방은 한 덩어리로 있는 게 아닙니다. 장감막 주변, 대장 주변, 간 주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혈관으로 약을 넣는다고 해서 거길 알아서 찾아가겠냐고. 기존에는 특정 수용체를 인식하는 펩타이드를 붙여서 저기로 가라 하고 표적화했는데 지방 조직에서는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먹혔어요. 환경이 복잡하고 수용체 발현도 들쭉날쭉하니까, 그래서 완전히 다른 발상이 나온 겁니다. 수용체 말고 전하 차이를 이용하자. 비만으로 비대해진 내장 지방은 세포의 기질, 그러니까 ECM 쪽에 음전화 분자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양전화 나노 입자를 만들어서 혈관에 넣으면 음전화가 많은 내장 지방 쪽에 자석처럼 달라붙을 수 있겠죠. 이게 PG3 아이디어입니다. 겉은 양전화, 안은 지질 친화성. 그래서 타고 돌다가 정상 조직은 지나치고 음전화가 높은 비만 내장 지방에서 딱 붙습니다. 특정 수용체 없이도 물리적 특성 하나로 표적화하는 거예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내장 지방이 더 심하게 비대할수록 음전화 밀도도 높아져서 오히려 더 심각한 비만일수록 더 잘 붙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자기 고발 수준이에요. 내장 지방이 커질수록 여기입니다 하고 표지판을 세우는 셈이니까. 같은 전략으로 과격한 방식이 나옵니다. PCL 나노 입자에 디설피람을 넣는 방식이에요. 디설피람은 원래 금주 치료제로 쓰이던 약이죠. 근데 이걸 그냥 쓰면 문제가 많아요. 몸 안에서 빨리 분해되고 뇌 쪽까지 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껍데기에 넣어서 보호하자 하고 나온 PCL DSF 나노 입자입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은 누구를 죽이느냐예요. 이미 커져 있는 성숙 지방세포를 바로 치는 게 아니라 지방 정구세포를 노립니다. 지방세포 공장의 원자재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정구세포 안에 들어간 디설피람이 미토콘드리아의 막전이를 무너뜨리고 활성산소를 폭발시키고 결국 자멸자를 유도합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성숙한 지방세포나 대식세포에선 큰 영향을 안 줘요. 정구세포 쪽이 훨씬 민감한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지금 있는 지방만 없애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방이 더 늘어날 공장 가동 자체를 멈추는 거예요. 이건 그냥 다이어트가 아니라
생산 라인의 차단입니다. 또 다른 전략은 더 영리합니다. 죽이지 말고 성질을 바꾸자는 거예요. 바로 갈색 지방화, 브라우닝입니다. 지방이라고 다 같은 지방이 아니죠. 백색 지방은 저장 창고입니다. 근데 갈색 지방은 에너지를 태워서 열을 만드는 조직이에요. 쉽게 말하면 백색 지방은 배터리, 갈색 지방은 발열체입니다. 그럼 발상이 나옵니다. 백색 내장 지방을 갈색 지방처럼 바꿔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등장하는 게 MSN, ATS, AS 같은 조합입니다. 메조다공성 실리카 나노 입자에 GPS 역할을 하는 ATS 펩타이드를 붙여요. 이 ATS는 백색 지방 혈관 내피 세포 표면에 프로이비틴이라는 단백질을 인식합니다. 즉, 내장 지방 혈관만 골라서 붙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HAS가 TRPV1을 건드립니다. 그러면 칼슘 신호가 들어오고 PAR 감마 쪽 스위치가 바뀌면서 백색 지방 세포가 갈색 지방 성질을 띠기 시작합니다. 없애는 게 아니라 성격을 바꾸는 거예요. 저장하던 놈을 태우는 놈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 계열에서 더 나아가면 포실이라는 기술도 나와요. 포스콜린을 실은 하이브리드 나노 입자인데 폭스7A1, 아디포넥틴 같은 갈색 지방 대사 개선 관련 지포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이게 뜻하는 게 뭐냐? 내장 지방을 무조건 줄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방 조직의 정체성 자체를 다시 설계하려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전략은 빛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SF처럼 들리는데 실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광역학 치료와 광열 치료입니다. 약을 넣긴 넣는데 들어갔다고 바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빛을 쏴야만 활성화되는 방식이에요. 즉, 시간도 조절하고 위치도 조절할 수 있는 정밀 치료입니다. 먼저 광역학부터 보죠. 기존 강광제는 보통 산소가 있어야 작동을 합니다. 빛을 받으면 단일항 상소를 만들어서 세포를 공격하는 방식이었어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비만 내장 지방은 저산소 상태가 심합니다. 지방세포가 너무 커지고 빽빽해지니까 혈관이 충분히 못 들어와요. 즉, 산소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기존 감광제는 빛을 쏴도 반응이 약해져요. 탄약은 있는데 화약이 없는 셈이죠. 그래서 나온 게 AI 엔진, 예를 들어 TMN 같은 물질입니다. 이건 지질방울 안에 잘 농축되고 산소 없이도 타입 1 반응으로 자유 라디칼을 만들어냅니다. 하이드록실 라디칼, 초과 산화물 같은 것들이 지질방울 내부에서 지질 과산화를 연쇄적으로 일으켜요. 그러면 지방세포는 내부가 산화폭탄 맞은 것처럼 망가집니다. 결국 회복 불가능한 손상으로 자멸사성 사멸 경로에 들어가요. 여기서 안전성이 나오는 이유도 명확합니다. 지질방울이 큰 세포일수록 더 잘 맞아요. 즉, 더 비대한 지방세포일수록 더 세게 맞습니다. 다른 세포는 상대적으로 덜 맞고요. 동물 실험에서 내장 지방이 65 이상 감소한 결과도 나왔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빛이 내장 지방까지 잘 닿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복강 광섬유랑 결합하는 방향이 같이 얘기됩니다. 작은 구멍으로 광섬유를 넣어서 배 안에서 바로 조사하는 거예요. 이제는 레이저로 살을 뺀다가 아니라 내장 지방 바로 옆에서 지방만 골라 태운다 수준까지 간 겁니다. 광열 치료는 조금 다릅니다. 여긴 자유 라디칼보다 열이 핵심이에요. 금 나노스타, 구리 나노닥 같은 물질이 특정 파장의 빛을 받으면 엄청 효율적으로 열로 바뀝니다. 그 열이 국소적으로 올라가면서 지방세포를 직접 손상시키거나 HSF1 같은 경로를 건드려 갈색 지방화를 유도해요. 즉, 일부는 태워 없애고 일부는 에너지 소비 모드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 정도면 그냥 치료가 아니라 지방 조직 리모델링이에요. 네 번째 전략은 직접 치료라기보다 치료 철학의 근거를 깔아준 모델입니다. 바로 팻 아택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과학자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지방세포만 선택적으로 죽이면 몸이 어떻게 반응하냐? 이걸 사람한테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유전자 조작 마우스를 만든 겁니다. 이 모델에서는 성숙 지방세포에만 특수한 캐스페이스 8 융합 단백질이 발현되게 해놔요. 그리고 P20187이라는 물질을 주사하면 KB 강제로 붙으면서 캐스페이스 8이 활성화됩니다. 그 결과 지방세포만 골라서 자멸사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발견이 나옵니다. 비만 상태에서 지방세포가 자연스럽게 죽을 때는 보통 괴사 쪽으로 가요. 세포가 터집니다. 그러면 M1 대식세포가 몰려들고 크라운 유사 구조가 생기고 NLRP3 인플라마점이 켜지고 인터루킨 1베타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뿜어져 나옵니다. 즉, 지방세포가 엉망으로 죽으면 염증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팻 아택처럼 자멸사로 죽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세포가 조용히 포장돼서 사라져요. 그럼 M2 대식세포가 들어와서 청소하고 조직 회복을 돕습니다. 인플라마점도 크게 안 켜지고 오히려 회복 관련 유전자들이 올라갑니다. 심지어 약을 끊으면 지방이 다시 건강하게 재생되기까지 해요. 이 모델이 던진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지방세포를 없애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했느냐가 전부다. 터트리면 염증 폭탄, 자멸사시키면 회복 모드. 그래서 앞서 나온 수많은 기술이 왜 괴사보다 자멸사를 지향하는지가 여기서 과학적으로 정당화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노골적입니다. 약도 넣지 말고 그냥 밖에서 때리자. 바로 1064 나노미터 레이저와 하이뱀 같은 기술들이에요. 먼저 1064 나노미터 레이저. 왜 이 파장이 중요하냐? 피부를 지날 때 수분이나 멜라민에 덜 흡수됩니다. 즉, 표피에서 에너지를 다 날리지 않고 더 깊은 지방층까지 상대적으로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표면 냉각을 걸어주면 피부는 보호하면서 아래의 지방층만
42도에서 47도 정도로 가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지방세포 안에 지질이 녹아나오고 열 스트레스로 자멸사가 유도됩니다. 중요한 건 혈관세포는 이 온도에서 상대적으로 버티고 지방세포가 더 민감하다는 거예요. 즉 피부는 안 태우고 지방은 죽이는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임상연구에선 1회 시술 후 12주 뒤 복부 지방 두께가 꽤 줄어든 결과도 나왔습니다. 아직 완전한 내방 지방 특화 솔루션으로 보기엔 한계가 있지만 깊은 지방층까지 필침습적으로 열을 줄 수 있는 것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하이팸, 이건 더 독특합니다. 지방을 직접 건드리잖아요. 대신 근육을 미친 듯이 수축시킵니다. 뇌가 평소엔 안전 때문에 60에서 70 정도만 근육을 동원하는데 하이팸은 그 제한을 우회해서 초극대 수축을 유도해요. 30분 동안 수만 번. 사람의 의지로는 절대 못하는 강도입니다. 그러면 근육 안에서 ATP가 바닥나고 몸이 에너지 비상 모드에 들어갑니다. 카테코라민이 분비되고 지방세포한테 당장 지질을 분해해 라고 신호를 때려요. 그런데 너무 빠르게 분해되면 유리지방산이 넘쳐납니다. 이게 지질 독성을 만들고 소포체의 스트레스를 폭발시키고 결국 주변 내장 지방세포가 자멸사에 들어갑니다. 즉 근육을 두들겨서 내장 지방을 간접 폭격하는 거예요. 약도 없고 칼도 없고 나노 입자도 없는데 몸의 자체를 비틀어서 내장 지방을 없애는 방식입니다. 이건 꽤 충격적이죠. 직접 못 건드리는 내장 지방을 몸 내부 시스템을 이용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우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물 실험은 지방 분포도 다르고 호르몬도 다르고 면역 반응도 다르고 그래서 마우스에서 잘 되던 약이 사람에선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일이 계속 반복돼요. 이건 돈과 시간 문제만이 아닙니다. 윤리 문제도 있고 더 근본적으로는 예측 실패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연구자들이 이 병목을 깨려고 꺼낸 카드가 뭔지 아세요? 장기칩, 정확히는 인간 지방 조직 칩입니다. 유니스 쪽에서 밀고 있는 미세생리 시스템 MPS가 대표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칩 위에 인간 지방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그냥 세포를 접시에 키우는 게 아니라 3D 구조로 뭉치게 만들고 미세 유세 채널로 혈류 비슷한 흐름까지 구현해요. 지방 정구세포와 배식세포를 같이 배양해서 실제 조직처럼 상호작용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왜 대단하냐? 첫째, 인간 세포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어떻게 생기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나노약물이 어떤 세포에 얼마나 들어가고 언제 자멸사를 일으키는지 추적할 수 있어요. 셋째, CBL514와 GLP-1 같은 병용요법도 동물 들어가기 전에 미리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즉 마우스와 인간 사이에 비어있던 검증 단계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이게 고도화되면 임상 실패율을 줄이고 개발 속도를 당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내장지방 치료는 약만의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흐름을 한 번에 보면 굉장히 큰 변화가 보여요. 처음엔 단순했어요. 살 빼려면 덜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식욕 억제제를 만들었고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나왔고 실제로 체중은 꽤 줄였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약을 끊으면 다시 찝니다. 왜냐? 지방세포 크기만 줄었지 개수는 남아있었으니까. 몸은 기회만 생기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바뀐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빼냐가 아니라 왜 다시 찌냐? 그리고 더 나아가 도대체 어느 지방을 어떻게 없애야 하냐로 바뀐 거예요. 여기서 내장 지방이 핵심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건 그냥 보기 싫은 뱃살이 아니에요. 간으로 직행하는 염증 공장이고 지방간과 당뇨와 대사증후군의 본진입니다. 근데 직접 없애기는 너무 위험했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5방향으로 동시에 치고 들어간 겁니다. 직접 못 찌르면 우회해서 태우고 우회도 답답하면 나노입자에 GPS를 달아서 찾아가게 만들고 그것도 부족하면 빛으로 켜서 내부에서 산화시키고 죽이는 방식은 반드시 자멸사여야 한다는 걸 펫 아택으로 확인하고 약도 싫으면 레이저나 하이팸 같은 외부 에너지로 몸을 강제로 반응시키고 마지막으로 사람 적용 전 병목은 장기칩으로 뚫으려는 거예요. 이 흐름 전체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겁니다. 비만치료 연구는 이제 얼마냐 빼냐의 시대에서 어디를 어떻게 빼냐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내장지방이라는 진짜 문제 조직을 정확하게 겨냥해서 어떻게 없앨지, 어떻게 다시 안 생기게 할지, 어떻게 염증 없이 정리할지까지 고민하는 단계로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일은 단순히 새로운 다이어트 약이 하나 더 나오는 수준이 아닙니다. 비만 치료의 프레임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당뇨, 지방간, 대사증후군을 앞으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다루는 시대, 그 전환점이 지금 막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